후신인 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인권법연구회 출신이죠. 이미선 재판관은요. 여동생이 민변 산하의 윤석열 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같이 보시죠. 자, 이미선 재판관 여동생 남편이 SNS에 올린 영상 보고 계십니다. 탄핵 재판 집회에도 나섰던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탄핵 찬성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김희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있기도 한 남편입니다. 송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요, 가장 많이 비판을 받아야 될 당사자는 민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 간에도 정치적인 성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 이수성 전 국무총리는 신한국당에서 대선 경선까지 도전을 했던 반면에 그 동생인 이수인 교수는 평민당에서 국회의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미선 재판관과 동생인 이상희 변호사가 서로 정견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상희 변호사가 속해 있는 그 민변의 이른바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낸 보도자료를 보니까 대통령이 구속되면은 대통령이 고리된 것으로 해석돼야 된다, 이런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또 우리나라의 법률가들 중에 도대체 몇 %나 그런 주장을 수긍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대통령이 고리된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계속 탄핵 심판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제 간에도 자매 간에도 뭐 견해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비판받아야 될 건 민변이죠. 아니, 민변은 그 헌법재판관의 동생인 이상희 변호사가 아니면은 그 특위 부위원장을 할 사람이 없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어제 한 라디오에서 토론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민변 사무차장을 역임한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상희 변호사가 민변 부회장이기 때문에 이 윤석열 퇴진 특위의 부위원장을 맡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방송을 끝나고 확인해 봤어요. 그 특위의 부위원장이 3명이 있는데 민변 부회장인 부위원장은 이상희 변호사 1명입니다. 그리고 민변 전체에 부회장이 4명이 있어요. 다른 3명의 부회장은 부위원장을 맡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모두가 사법의 신뢰를 복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될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민변도 굳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큼 그렇게 그 헌법재판관의 동생을 윤석열 퇴진 특위의 부위원장을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빠져야죠. 다른 분들이 하시면 될 문제인데 왜 굳이 이런 논란을 자초해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빚고 있는지 저는 이 부분을 사실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문건이 검토된 것이 없다. 그리고 재판관 동생이나 배우자란 이유로 회피 요구가 있는데 주관적인 의혹이 아닌 합리적인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박 대변인님. 예. 그러니까 재판관 동생이 윤석열 퇴진 특위의 부위원장이라는 사실, 이거는 이것 때문에 재판이 주관적으로 흘러갈 거라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피 신청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예, 사실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동생이 탄핵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만큼 객관적인 또 어떤 다른 정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좀 자신들이 편리할 때는 재량권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피청구인이 방어권 행사를 할 때는 또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 여기에서 또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 권위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 그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SNS 몇 개만 저희가 확인을 했지만 1,300개 가까이 SNS를 작성을 했거든요. 또한 아까 이제 그 문장 자체도 좀 다채롭게 해석을 하셨지만 문장 그대로 읽어보면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 좌파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런데 친구들을 만나면 그 중에서는 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라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요. 또한 이 문영배 재판관이 또 북한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식의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반추해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성향을 예측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이미선 재판관이 아니라 문영배 재판관을 기피 신청을 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증거라고 해서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저는 이진숙 파면 결정 이 자체가
정말 심각한 저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 2인 체제 자체가 위헌적이기 때문에 파면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라면 야당이 목리를 부려서 의도적으로 2인 체제를 유지하면 방통위는 영원히 마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재판을 이끌면서 이게 객관적이고 정파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논란을 계속해서 불지피고 만드는 것은 헌법재판소고 이런 식으로 이 단언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만 얘기하는 것, 이 국민들의 이 감정선과 눈높이를 맞추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의 전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